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친구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문화 쪽에 관련된 휴먼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. 제가 간혹 이제 그 종편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그 왜 산에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. 뭐 사업 실패라든가 건강 악화, 뭐 가족 간의 갈등, 경제적인 빈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흔히 속세 생활을 벗어나서 산에서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이 많은데, 제가 사회에 나와서 참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. 나이는 동갑이고, 이 친구랑 이제 가깝게 지낸 거는 서초동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큰 그 음악 출판사가 있습니다. 그 출판사에 이제 편집장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제 영화 음악 관련서를 좀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이제 작가와 출판 편집자의 관계로 만났는데, 이제 책을 뭐 자주 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밥도 먹으면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, 이 친구가 결과론적으로 이제 속세를 떠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조계종 산하 그 스님으로 인생 곡조를 겪으면서,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안산역 주변에 빌딩 2층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척절이죠. 개척교회처럼 이제 사찰도 사실은 어떤 종단이나 이런 데서 직영하는 데가 있고, 또 개인이 그 사찰을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경제적인 그런 그 사찰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빌딩 2층을 얻어서 이제 절 표시를 하는 다음에 이제 그 불자들을 규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포교 활동을 하는 건데, 이 친구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번 통화하고 지금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. 근데 코로나 오기 전에 겨울이었는데 새벽 한 1시쯤인가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그 울컥하고 울더라고요.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스님이 됐는데 그 조카한테 속세 이름으로 이제 카드를 빌려줬대요.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현금 서비스를 2번을 받아서 한 600만 원의 부채를 졌는데, 그 돈이 갚을 길이 막막하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하소연 전화가 왔는데, 사실 그때 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적극적인 도움을 못 줬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출판사 예술 문학 관련한 출판사 편집장으로 있다가 왜 스님이 됐냐 그러면, 그 고등학교 나온 그러니까 상업 고등학교 나온 그 아가씨와 좀 친하게 지냈는데 아마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 모양이에요.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격이 안 맞는다. 너는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며느리를 상업고등학교를 얻느냐, 뭐 이래갖고 좀 반대를 했는 모양이에요. 그러다 이제 중매로 초등학교 선생하고 이제 맺어져서 결혼을 했는데, 제 친구가 이제 셋째입니다. 위에 형이 둘이 있고 이제 제 친구가 셋째인데, 아쉽게도 이제 첫째 형, 둘째 형이 다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하다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다 이제 혼자 사는 모양이에요.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친구 양친이 다 살아 계셔서
이제 초등학교 여선생하고 결혼을 하면서 부모들을 우리가 좀 돌봐야 되겠다. 이런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답니다.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웬만히 이제 그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낙천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. 왜 아주버니 2명이 있는데 당신이 셋째인데 왜 내가 당신 양부모를 모셔야 되느냐. 이래서 이제 신혼 때부터 참 그 갈등이 많았나 봐요. 그래서 어느 날 그 서초동 뒤에 칼국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절이나 들어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나가는 말로. 그래서 제가 야 네가 스님이 된다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알아보고 있대요. 구체적으로. 그래서 얘가 좀 상황이 좀 급박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하여간 그들이 어찌됐든 연락이 끊어졌어요.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제가 핸드폰이 019였는데 저는 이제 그때 잡지사에 다닌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물어서 이제 저랑 연락이 닿았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직장이 광화문이고 그 친구는 이제 안산에 빌딩을 얻어서 이제 개척조를 운영하고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만나자. 그래서 이제 부천역에서 만났어요. 근데 부천역이 이제 보면 광장이 있고 그 입구에 이마트로 들어가는 그런 또 통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광장에 이제 제가 서 있는데 진짜 이 승복을 한 친구가 걸어오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가 체격이 다 아주 좋아요.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뭐 거의 한 180 가까이 되고 근데 저는 뭐 165니까 짤딱막하죠. 그래서 뭐 킬링필드의 그 마지막 장면처럼 키 큰 친구와 꺼꾸리와 장다리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감격에 포옹을 했는데 뭐 나이 든 걸 잊어먹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 바로 밑에 이제 부천 자유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스님이니까 뭐 고기 있는 거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칼국수를 먹었을 거예요 아마. 그리고 그 친구는 잔치국수를 먹었나 그렇게 해서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를 말 들어보니까 스님이 됐는데도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대부분이 길거리에 있는 교회나 뭐 성당에 다니지 뭐 산을 찾아간다거나 빌딩 2층에 있는 개척절은 신도가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도 이제 빌딩 임대료도 내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참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스님이 됐는데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이런 또 갈등이 있구나. 그래서 하여간 저도 뭐 특별하게 도움을 못 줘서 하여간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한 2년 전에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사진 한 장 찍어 왔어요. 제 이름을 적어 놓고 늘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촛불로 아침 공양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해준다고. 참 고마운 친구예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명절도 지금 이제 됐고 또 연말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나 이런 또 걱정도 드는데 사실은 제가 선뜻 전화를 못 드리는 게 저도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어떤 자괴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나마 좀 잡잡한 그런 심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들으면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알 거예요. 그래서 간접적이나마 상당히 참 미안하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늘 뭐 희망을 갖고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간
서로 좀 형편이 풀려서 웃는 낯으로 다시 빨리 볼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때는 출판사, 문화예술관계 출판사 편집장으로서 든든한 그런 생활을 했던 친구가 결혼 생활 이후에 스님이 돼서 지금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남다른 고충을 겪고 있는 그런 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